세종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하고 뒤이어 세종 다음 왕인 문종에 대해 얘기해 볼까요? 대개 문종이 일찍 요절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은데 사실 문종은 39살까지 살았습니다. 조선시대 왕들의 평균 수명이 46세인 걸 감안했을 때 결코 어린 나이에 죽은 건 아닌데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문종이 일찍 죽은 것 같은 느낌이 드는 이유는 바로 문종의 재위 기간이 2년 2개월밖에 되지 않았고 12살밖에 안 되는 어린 단종을 남기고 죽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사실 자세히 들여다보면 이렇게 아까운 왕이 또 없습니다. 문종은 어려서부터 세종의 혹독한 세자 교육을 착실히 견뎌냈으며 29년이나 세자로 있으면서 왕이 될 준비를 완벽히 마쳤고 게다가 세종 재위 후반에 5년간 섭정을 하며 실전 경험까지 갖춘 터라 오래만 살았다면 세종 못지않게 위대한 왕이 되지 않았을까 싶은데요. 자, 그럼 오늘은 문종이 세자였을 때 일어난 사건들에 대해 한번 알아볼까요? 문종의 이름은 이향으로 1414년 충녕대군의 첫째 아들로 태어났습니다. 이후 문종은 1418년에 세종이 왕위에 오르자 3년 후인 1421년 8살의 나이로 세자에 책봉되는데요. 그런데 우리 앞에서 세종의 성격이 어떤지 살펴봤죠? 세종은 철저한 완벽주의자에 세세한 거 하나하나 꼼꼼히 살피는 성격이었는데요. 그래서 세자 교육을 할 때도 이 성격을 그대로 적용해서 세자의 교육과정 전반에 직접 개입을 했습니다. 어느 나이에 무엇을 가르쳐야 할지, 가르치는 방식은 어떻게 할지, 어떤 책을 사용해 수업을 할지, 게다가 오늘날 우리의 학교 수업에 체육 시간이 있는 것처럼 세종은 문종의 체육 활동도 교육 프로그램에 넣었는데요. 곧 있으면 세자에게 활 쏘기를 가르쳐야 할 텐데 몇 살 때부터 어떤 방식으로 가르치는 게 좋을까? 아니지. 이왕 이렇게 된 거 집현전 학사들을 시켜 과거 중국과 우리 조상들의 세자 교육 기록을 뒤져서 활 쏘기를 언제, 어떤 방식으로 진행했는지 조사해봐야겠군. 심지어 세종은 당시 뛰어난 학자들도 잘 모르고 어려워했던 책들은 자기가 직접 시간을 내어 세자에게 가르쳤습니다. 주역은 해석이 난해하니 내가 직접 세자에게 가르치겠다. 대신 서연에선 다른 책으로 강의하도록 하라. 이렇게 꼼꼼한 세종 성격에 세자 교육을 얼마나 힘들고 고되게 시켰을까요? 그런데 문종은 이 혹독한 세자 교육을 아주 성실하게 따랐습니다. 문종은 어릴 때부터 매일 하루에 3번씩 서연에 참석해 공부하고 세종에게 직접 경서를 배우고 빈 시간에는 활쏘기와 같은 다른 교육도 받았는데요. 게다가 세종은 문종이 일찍부터 정사에 참여하게 해서 신하들과 국정 운영에 대해 회의하는 장면을 견학하게 했습니다. 세자 저하께선 아직 정사에 참여하기 너무 어리십니다. 왕이 되어 가장 중요한 게 정사를 돌보는 일인데 세자가 정사에 참여하지 않고 무엇을 배울 수 있단 말인가? 세자가 어릴 때부터 국정을 견학하게 하여 정사가 어떻게 흘러가는지 알게 하고 자기가 배우는 것들이 실제 어떻게 쓰이는지 깨닫게 하는 게 좋지 않겠는가? 여기까지만 해도 이미 문종의 세자 교육이 얼마나 빡셌을지 감이 오시나요? 그런데 사실 이 세자 교육 과정엔 이렇게 공부를 하는 것보다 더 힘든 게 있었으니 바로 의례를 행하는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요즘 현대사회에서 유교의 나라, 유교걸과 같은 용어를 쓸 때 이 유교라는 단어를 통해 뜻하는 바는 바로 예의, 예절과 같은 것들이죠. 이렇듯 유학에서 뜻하는 공부는 단순히 책을 읽고 학문을 배우는 것뿐만 아니라 실제 생활 속에서 예를 닦고 실천하는 것 또한 매우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이 시절의 예라는 게 단순히 우더른께 인사 잘하고 옷 단정하게 입고 부모님께 효도하고 이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었는데요. 자, 그럼 오늘날 서울시장에 해당하는 한성 판윤이 한성부에 출근할 때 하는 의식을 한번 살펴봅시다. 한성 판윤이 출근할 때는 아전이 좌우윤과 육방의 낭청들에게 판윤이 등청한다고 보고하고 판윤을 맞이한다. 이때 본부 사령은 길가에 엎드려 맞이하고 낭청은 산문 안에 있는 대석 위에서 북쪽을 향하여 서서 허리를 굽히고 맞이한다. 좌우윤은 먼저 청사의 남쪽 계단 돌층계 위에서 북쪽을 향하여 서서 기다리다가 판윤이 도착하면 서로 읍한다. 판윤이 먼저 청사에 올라가 남쪽을 바라보고 서면 뒤이어 좌우윤이 청사에 올라가 서로 인사하고 낭청은 아전의 안내에 따라 판윤에게 한 번 절하고
다음은 좌우윤에게 한번 절한다. 그러면 이들이 손을 들어 낭청에게 답례한다. 다음은 율관이 이런 식으로 뒤이어 한성판윤이 출근할 때 행하는 의식이 쭉 이어지는데 퇴근할 땐 이걸 거꾸로 한 번 더 합니다. 근데 다시 한번 말하지만 이 긴 의식이 무슨 제사 때 하는 것도 아니고 매일 한성판윤이 출근할 때마다 이루어지는 건데요. 하물며 제사의식 같은 건 칠록 번역본으로 몇 페이지 분량으로 긴데다가 하도 복잡해서 읽으면서도 무슨 말인지 도저히 모를 지경입니다. 근데 이 복잡한 의례들이 한두 개도 아니고 누가 출근할 때, 궁중 어른을 뵈러 갈 때, 일가 친척의 생일 때, 누가 혼인할 때, 제사 때, 또 무슨 이런저런 행사가 있을 때마다 다 다른 방식으로 정해져 있으니 이걸 시간 날 때마다 외우고 연습하고 또 실제로 행하고 하느라 보내는 시간이 정말 어마어마했는데요. 그래서 실제 의식이 행해질 때는 여기저기서 크고 작은 실수 투성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세자 문종은 어땠느냐? 문종이 세자 책봉을 위해 예행 연습을 하는 날이었습니다. 하필 이날 바람이 세게 불고 먼지도 심하게 일어나서 신하들도 여러 번 실수를 했는데요. 그런데 만으로 8살밖에 안 된 문종은 이 길고 복잡한 의례를 단 한 번의 실수도 하지 않고 의젓하게 해내어 대신 관료들을 놀라게 했습니다. 또한 문종이 12살 때 문종은 명나라 사신을 맞이해 열린 잔치인 하마연을 주관했는데요. 그런데 이때 실수 없이 차분하게 잔치를 진행하는 문종을 보고 명나라 사신들은 이 나라는 산천이 아름다워 이렇게 아름다운 인물이 나는가 봅니다. 또한 세자저의 모습이 참으로 의젓하니 이 나라의 복이 아닐 수 없사옵니다. 라며 세자를 치켜 세웠습니다. 문종은 어려서부터 세종처럼 책 읽기를 좋아해서 경서뿐만 아니라 천문, 음악, 지리, 군사, 역산 등 분야를 가리지 않고 공부에 힘썼습니다. 그리고 이들 중에서 문종이 유독 관심을 가졌던 분야는 바로 천문과 군사, 그리고 글쓰기였는데요. 천문에 관심이 많은 문종은 날씨를 예측하는 데 뛰어난 재능을 보였는데 이 때문에 세종은 궁 밖으로 나갈 때면 항상 문종을 찾아 날씨를 물었다고 합니다. 오늘은 비가 올 것 같으냐? 오늘은 비가 오지 않을 테니 걱정 마시옵소서 전하. 또 한 번은 세종이 야외에서 군사훈련을 해야 하는데 갑자기 눈보라가 몰아쳐서 어떻게 해야 할지 고민에 빠졌습니다. 날씨가 좋지 않으니 훈련을 중단하는 게 좋겠습니다. 세자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지금은 눈보라가 거세게 불고 있으나 오후가 되면 그칠 것이옵니다. 제 생각엔 계속 진행하셔도 좋을 듯 합니다. 그럼 계속 진행하자꾸나. 그렇게 오후가 되자 정말로 눈보라가 그치더니 갑자기 하늘이 맑아졌다고 하는데요. 당시 유학자들은 천문을 일반 교양 중 하나로 생각해 대부분 공부하긴 했으나 이렇게 날씨를 맞추는 건 단순히 천문을 좀 아는 것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날씨를 맞추기 위해선 매일매일 기상을 관측하고 이 기록을 오래도록 쌓으며 직접 경험치를 늘리는 수밖에 없는데요. 단순히 책만 읽는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었죠. 천문뿐만 아니라 군사에도 관심이 많았던 문종은 특히 전쟁사를 유독 좋아해서 훗날 전쟁과 관련된 책을 여러 편찬하기도 했으며 스스로를 제갈량에 비유할 정도로 진법에 뛰어난 재능을 보였는데요. 게다가 앞서 보았던 날씨를 예측하는 기술은 특히 장수에게 필수적인 능력이었습니다. 군대를 운용할 때 전진을 할지 후퇴를 할지, 어디에 진지를 구축해야 할지, 또 언제 공격을 해야 할지와 같은 여러 결정이 이 날씨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죠. 게다가 문종은 활 쏘기를 유독 잘해서 쏘기만 하면 백발백중이었다고 하는데요. 또한 문종은 글쓰기에도 엄청난 재능을 보였습니다. 문종은 세종이 내리는 교서 초안을 읽어보다가 마음에 안 드는 부분이 있으면 그 자리에서 쭉 지우고 고쳐버렸는데 왕의 교서를 작성하는 건 관료들 중에서도 글쓰기를 제일 잘하는 사람들이 맡은 일이란 걸 감안했을 때 문종의 문장력이 이들 못지 않았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게다가 문종은 글씨도 워낙 잘 써서 많은 사람들이 문종의 글씨를 얻으려 했으나 문종은 잘 주지 않고 항상 내시를 시켜 글을 버리게 했는데요. 그 예로 용제총화에는 이런 일화가 나옵니다.
문종이 세자일 때 금귤 한 쟁반을 집현전에 보냈는데 학사들이 귤을 다 먹고 나자 쟁반 위에 시가 하나 나타났는데요. 전단향은 코에만 향기롭고 기름진 고기는 입에만 맞는다. 코에도 향기롭고 입에도 다니 동정귤을 가장 사랑하노라. 아름다운 글씨체로 적힌 뛰어난 시에 감탄한 학사들은 너도 나도 쟁반을 가지려 했으나 문종의 명을 받은 내시가 어떻게든 쟁반을 회수해서 글을 지워버렸다 합니다. 기록에 따르면 성인이 된 문종은 근사한 수염을 가진 잘생긴 외모에 세종을 닮은 살찐 풍채를 갖고 있었는데요. 아마 세종처럼 책 읽기와 공부를 좋아하는데 사냥과 같은 운동에는 취미가 없어서 그랬던 것 같죠. 문종의 성격은 점잖고 사려 깊고 아랫사람을 막대하지 않으며 윗사람에게는 예의 범절을 잘 지켰습니다. 또한 문종은 특히 효심이 지극해서 세종이 앵두를 좋아하는 걸 알고는 손수 궁에 앵두나무를 심어두었다가 앵두가 열리면 직접 따서 세종에게 가져다 주곤 했는데요. 내 수많은 앵두를 먹어보았으나 세자가 직접 따다 준 앵두의 맛이 그중 으뜸이구나. 그러자 신이 난 문종은 궁 여기저기에 더 많은 앵두나무를 심었는데 이 나무들이 자라서 성종 때가 되니 궁궐엔 온통 앵두나무 천지였다고 합니다. 게다가 문종은 여색을 밝히지 않고 술과 오락 그리고 사치를 항상 멀리했는데요. 옛날에 안에서는 여색에 빠지거나 밖에서는 사냥을 탐닉하거나 혹은 술을 마시고 풍류를 즐기길 좋아하거나 그것도 아니면 대궐 같은 집을 지어 화려하게 치장하길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었기에 왕이라면 누구나 자기도 이렇게 되진 않을까 걱정한다 하였다. 그러나 나는 타고난 성격상 이런 것을 좋아하지 않으니 권해도 잘 할 수가 없구나. 자, 이렇듯 나무랄 데 없는 완벽한 세자 문종이었지만 이런 문종에게 훗날 엄청난 비극을 만들고 마는 치명적인 오개티가 있었는데요. 과연 이 오개티가 무엇이었는지 다음 시간에 한번 알아봅시다.